계속 지체할 수 없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럼 이제 레이더 제품 기술인데요. 레이더 기본 이론하고 우리 회사에서 어, 지금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 그리고 이야기 좀 드려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활용 사례, 뭐 제품 소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이제 그 레이더가 뭐냐? 레이더는 이제 요게 그 레이더 디텍션 앤 레인징이라는 표현을 썼죠. 예, 그래서 이 단어로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송신파를 장애물에 맞고 수신파가 되돌아오는 방식이에요. 뭐 기본적으로. 그래서 속도, 거리, 위치를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세 가지 팩터인데 이 세 가지 팩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뭐 예를 들면은 속도 하면 과속 표지판이 기억나실 거예요. 당신의 속도 얼마입니까? 라고 뜨죠.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충돌 방지나 레벨 센싱, 그러니까 이제 물탱크 같은 거 수위가 얼마나 차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각도는 이제 그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그 차량의 위치, 제가 이제 뭐 달리고 있단 말이죠. 달리고 있으면 이쪽에도 있는 걸 확인하면은 서로 상호간에 충돌이 안 일어날 수 있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 차량이 인지를 하고 있겠죠. 이럴 때도 뭐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레이더의 송신 방식으로는 두 가지 방식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컨티뉴어스 웨이브, 펄스 웨이브 두 가지인데요. 뭐 장단점은 존재를 해요. 그래서 뭐 CW는 이제 이 속도만 측정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펄스드 방식은 이제 레인지만 측정이 가능해요. 그다음에 뭐 펄스 도플러나 FMCW 방식 같은 경우는 펄스 도플러는 펄스 방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FMCW 같은 경우는 이제 뭐야 그 CW에서 FM 변조를 걸어요. FM이라고 하면은 그냥 주파수를 변조를 걸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 방식이 있는데 에, 속도하고 거리를 알 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리와 속도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뭐 요 얘기 하나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뭐 안테나 형상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레이더에는 안테나가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요. 안테나에서 그 실제 인지할 수 있는 거죠. 인식할 수 있는 예, 패턴, 각도를 표시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 인지할 수 있는 게 뭐 120도 이렇게 이제 혹을 요게 FOB라고 표현을 해요. 예, FOB. 필, 필드 오브 뷰인 거예요. 그래서 FOB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80도 수평으로 수직으로 34도를 인지할 수 있다. 수평으로 12도, 그 다음에 그 수직으로 80도를 인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얘기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레이더는 주파수 분류를 해볼 수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CW 방식과 펄스파 방식이 있는데, 연속파 방식과 펄스파 방식에서는 5.8기가, 10기가, 24기가, 60기가, 77기가, 뭐 120기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그 기술 기준에 나와 있는 주파수 대역이고요. 그다음 펄스파는 이제 7에서 10기가, 60기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요구사항이 되게 중요해요. 레이더 같은 센서류들은요. 그래서 왜 레이더를 사용을 해야 될까? 뭘 감지하려고 우리가 레이더를 사용해야 되나?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서브적은 이제 이제 가격 부분하고 어떤 사용 요구 사항이 있는지 하나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비즈니스 관점에서 좀 맞춰져 있기는 한데 대중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법령적으로 쓸 수 있는지 여부 하나 하고 복잡도가 낮아야 돼요. 예, 낮아야지 조금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어떤 환경에서 사용을 할 것인가? 실내일까? 실외일까? 왜냐하면은 실내에서는 조금 내부적으로 장애물이나 이런 것들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 회의실이나 화장실이나 보안 공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요. 문제. 예. 그래서 이제 고려를 해야 되고요. 실외에서는 이제 길이가 좀 길겠죠. 인식할 수 있는 길이가. 그래서 공사장이나 도로나 야외 저장소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실내는 이렇고 실외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레이더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뭘까라는 거죠. 이제 하드웨어적으로는 레이더 모듈, 하드웨어 안테나하고 그 RF 회로가 내장된 레이더 모듈이고요. 그 다음에 신호 처리 보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인터페이스 어떻게 할 것인가, 유선으로 할 것인가, 무선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예, 그 통신 방식이 뭘까? 뭐 RS232, 뭐 RS485, RS422 이런 식으로 통신 인터페이스가 존재하잖아요. 뭐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어떻게 관제를 할 것인가? 이렇게 보시면 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레이더를 활용하기 위해서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이 뭘까? 기초 이론, 뭐 설치 방법 이런 것들인데 뭐 레이더 기본 원리는 좀 이해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안테나 방수 패턴, 신호 처리 기법인데 뭐 실제 소비자가 이걸 이해하기는 어렵죠. 지금 이제 저기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중간 업체들, 이 실제 레이더를 이용을 해서 어떤 응용 분야를 구현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면은 제 이야기가 이제 맞아떨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레이더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다른 센서도 있는데 왜 레이더를 써야 될까라는 거죠. 그래서 초음파 센서, 그다음에 적외선 센서, 카메라 센서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뭘 살펴볼 거냐? 사용자의 환경사항, 뭘 고려를 해야 될까? 뭐 기후 특성, 공사장, 그다음에 벽 투과성 이 세 가지 이 형태를 우리가 고려를 했는데 기후는 사계절, 강설, 강우, 뭐 황사 이제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이제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면 했을 때 그 레이더 센서가 좀 우수하죠. 그 공사장 같은 특수 환경, 먼지 많은 환경, 홍수 신부 더러워지게 되면은 감지 능력이 저하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뭐 실제 특수 환경 에서 이 잘 인식이 될 수 있는 게 공사장이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그 벽투과성, 벽투과성에서는 이제 실제 이제 벽을 투과하여 벽 너머로 문체를 감지하기 위해서는 쉽지 않은 상황일 수 있다. 왜냐하면 콘크리트잖아요. 그다음에 철근도 들어가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적외선 센서, 뭐 카메라 센서, 그다음에 초음파 센서가 투과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 레이더들은 하게 됩니다. 투과를 하게 돼요. 그래서 뭐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타 센서하고 비교를 해본 데이터 이제 그 표예요. 초음파, 적외선, 카메라, 뭐 레이더, UWB라고 이제 좀 한 챕터를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기후 감지 능력, 야간 감지 능력, 투과성, 거리, 주변 환경, 뭐 먼지나 습도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감지 능력이 어떤지, 그다음에 저전력 특성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항목에 따라서 가장 베스트한 거는 레이더하고 이 이 레이더예요, 다. 레이더이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실내 감지에서 뭘 감지를 할 것인가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사람이 있죠. 사람을 감지를 해야 이제 여기 조명도 켜지고 그다음에 뭐 커튼도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제어를 해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움직임만 감지를 할 거, 이제 단순 움직임만 어떻게 감지할 것인가? 사람과 동물을 구별할 수 있을까? 없어요. AI나 이런 거 가지고 해야 되는데요. 예, 가능은 하나 어렵다. 난이도가 높다라는 거. 실제 레이더를 사용을 할 수 있어서 뭐 사용하기도 좀 까탈스럽지만 실제 적용성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상황만큼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구현을 해야 되는데 구현을 하려면 복잡도가 높아지는 거죠. 구현을 한다는 이야기 자체는요. 그래서 그 얘기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움직이는 물체가 있다면 사람만 감지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이제 가능은 하기는 한데 기능 구현이 어렵다라는 거 하나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뭐 송신 방식의 결정이라고 되어 있죠. 뭐 CW 이제 실내에서는 뭐 CW 쓸까, FMCW 쓸까, 펄스 IRUW 쓸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CW를 쓰는 게 일반적이기는 하나 최근에는 이제 FMCW를 쓰려고 하는 에, 상황이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IR, UWB, 펄스 방식도 이제 대상이 되어 있는데, 뭐 실제로는 조금 더 이야기하면은 펄스 방식이나 UWB 방식이 좀 좋을 수는 있어요. 가격이 좀 높아서 그렇지. 그 얘기 하나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이유는요, 그 펄스 방식을 하니까 이 펄스를 송신을 하잖아요. 이렇게. 이 펄스의 상주 시간 자체가 에너지거든요. 그 에너지가 낮아요. 어, 이 에너지 폭이 낮으니까 저전력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갔다가 되돌아오는 TOF 방식을 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리값이 좀 나오는데 그 CW는 거리 감지가 안 되죠. FMCW를 하려면은 그 안에 내부적인 연산 처리가 좀 더 들어가야 된다. 요게 조금 불편한 점이기는 해요.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정밀도도 좋습니다. 펄스가. 서브 센치니까 센티미터 단위로 가능해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주파수 선정도 되게 중요한데 이 주파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직진성이 강해져요. 직진성. 투과성보다 직진성이 강해지니까 그 60기가 뭐 77기가 120기가는 이제 제실 감지에는 조금 더 적합 하지는 않아요, 원래는. 근데 쓰고는 있어요. 실제 실내에서 쓰고 있는 게 10기가, 24기가, 60기가. 근데 60기가를 쓸 수가 없는 게 가격이 높아요. 그 문제가 하나 생겨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포인트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감지거리는 실내니까 10m 내, 인도어는 거의 10m 내에서 레이더를 쓰면 되거든요. 뭐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감지 각도 자체는 이제 넓은 각도를 써야 돼요. 120도 정도 쓰면은 좀 넓게 감지가 되는데요.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설치 방법은 천정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쓸 수는 있다. 천정에서. 근데 이제 감지 반경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왜냐니까 이렇게 퍼지는 거를 확인을 하는 거니까요. 여기에 이제 실제 용도 자체도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활용 분야는 당연히 이렇게 화장실 근접 센서 조금 앞으로 올 수 있게끔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화장실 조명 센서, 차량 주변 움직임 감지. 회의실 내 감지, 이제 그 자동문, 유해동물 근접 감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화장실 근접 센서는 이렇게 네, 이렇게 그 근접 센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조명 센서는 이제 이렇게 그 사람이 여기 이제 조명을 썼단 말이죠. 사람이 들어갔어요. 이제 꺼져 있다가 켜지겠죠. 근데 여기 앉아 있으면요. 움직임이 없잖아요. 움직임이 없으면 도로 꺼져요. 그 문제가 하나 생기니까 저거를 좀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 뭘까? 예, 그 고정체의 아주 미세한 호흡을 감지하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호흡 감지 센서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센싱을 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차량 주변 움직임 감지라고 해가지고 블랙박스 안에 쓰는 게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뭐 이런 것도 실제 이제 상용화가 되어가고 있고요. 실제 제품이 나와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화장실 내 감지, 화장실 내 감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화장실 내 감지, 아니 회의실 내 감지. 회의실에는 이제 대각선 형태로 이제 사용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감지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실제 카운팅이 되거나 하지는 않아요. 예. 카운팅이 되려면 또 다른 레이더 센서가 필요한데요. 기능을 넣어야 돼요. 네. 피플 카운팅 해가지고 응용 사례는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동 유무는 여러분들 많이 봤을 거예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24기가 헤르츠가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유해동물 근접 감지. 유해동물 근접 감지. 유해동물이 오면은 소리를 질러서 이제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약자 사고 감지 시스템이라고 해갖고 활동량 감지기가 레이더 센서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아마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이렇게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도 측정할 때, 이제 여러분들 외부에서 속도 측정하는 거 보셨나요? 보시면은 이렇게 전광판이 있고, 여기서 얼마의 속도가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속도 측정을 하는 게 목표인 걸로 보여지고, 측정할 거리 몇 미터에서 측정할지, 이것도 한번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속도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그다음에 방향 감지는 되는가? 오는 방향하고 가는 방향이 감지가 돼요. 뭐 다른 방향까지 차선별로 감지를 할 수도 있는데 이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속도만 측정하면은 예, 별 문제가 없는데 각도, 거리가 늘어나게 되면은 구현 난이도가 높아져요,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가격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송신방식 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CW, FM, CW 가능하고 이제 펄스, UWB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펄스나 UWB 방식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거리가 짧아서. 인식을 해야 되는 이 최대 거리가 있을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디텍션이 돼야 되니까 이 거리가 10m, 20m니까 조금 어려움이 많죠. 그 얘기 하나 드려보고요. 사용 주파수 선정은 이제 24기가, 60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그 60기가는 적용이 가능하긴 한데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 24기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감지 거리는 이제 30m, 70m, 150m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감지 각도는 이제 거리가 멀어질수록 감지 각도는 협소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설치 방법은 가급적 대각선 설치한다. 라는 거. 이렇게 바라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저 천정은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속도 레이더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차선에서 그 차선 길에서 설치를 해가지고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속도 감지의 활용 분야로서 보면은 속도 감지는 이렇게 전광판, 그 다음에 다차선, 차선별로 속도를 감지할 수 있고, 거기에 그 거리도 감지가 가능하고요. 골프공 속도나 트래킹을 할 수가 있고, 야구공 속도 확인을 할 수 있고, 미사일 속도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리 측정 응용 분야. 거리 측정 응용 분야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요. 여기 위에다가 천정에서 이 물을 바라보고 이 물 높이를 측정하는데 이 지면 높이를 알아서 측정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 요 수위 레벨 자체를 세팅할 때 당시 측정을 해가지고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 두 가지 방식으로 세팅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사용 주파수 선정도 해보고 감지거리, 감지각도 설치. 예. 예, 이렇게 설치를, 이제 수직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 하고요. 요게 이제 이슈가 뭐 좀 많죠. 이슈가 많다는 얘기는 조금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 그 이유는, 침수 센서로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고, 수위 레벨 같이 센서를 확인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센서를 이용을 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수익에 차량 충돌 방지 유량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수익에 그다음에 유량 예, 물 이제 그 기름량 측정할 때 그다음에 차량 충돌 방지를 할 때 사용을 할 수 있죠. 거리 센싱 하는 것들. 그다음에 벽 투과는 이제 벽 투과 시스템인데 벽면을 투과하고 매질의 두께가 어떻게 되는지 물체 감지 계수 여기 이제 이 벽 투과에서 물체를 뭘 어떤 걸 감지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당연히 이제 펄스나 UW 방식 쓰는 게 좀 더 유용하다라는 거 사용 주파수 감지 거리 각도 설치 방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벽 투과 감지 레이더는 휴대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군인 같은 사람 한 명이 있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벽 투과를 해서 이 벽면 안에 벽면을 넘어서 누가 존재하는지, 뭐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음, 레이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메디컬 이미징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안에 그 암세포나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그 이 내부 조직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UWB 응용 사례로 이제 표현이 될 수 있겠지만 적설량, 실시간으로 얼음 두께를 측정하거나 베이비 모니터링, 아이의 호흡 상태를 확인하거나 산업 현장에서는 충돌 방지를 사용을 하거나 위험 감지 알림, 인지가 되면은 알림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면 모니터링, 호흡 심박 감지, 그 다음에 붕괴 현장 인명 감지, 싱크홀 감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근접 고정밀 감지에서 활용이 가능한 게 UWB 레이더예요. 그 다음에 뭐 응용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로등, 모션 제어, 지능형 방범 시스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어떤 이상 징후가 발생할 때만 이 카메라가 계속 모니터링 하면 좋은데 여기에 하여튼 그 객체 인식을 하려고 그 레이더를 쓰는 경우들이 좀 덜어 있고요. 그다음에 화재 인명 구조 시 여기에 벽투과 레이더 같은 거 쓰면 좋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독거노인 케어는 이 활동량이 없으면 활동량 감지 센서가 알림을 주는 거죠. 이 알림이 없네요. 이렇게 주게 되면은 이제 우리 그때부터 케어를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전화를 하든 뭐 방문을 하든 하겠죠. 그다음에 교통관제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여기에 따라서 이제 권장되는 레이더 제품들이 달라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예, 고속도로에서 교통감지는 고속도로에 충돌이 났는지, 혹은 이물질이 감지가 되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스마트 톨링 시스템 해서 레이더를 이용을 해서 하는데요. 이런 것들도 존재를 하고요. 이게 인지가 딱 되는 상황에서 뭔가, 음, 그 인식을 하고, 차량을 인식을 하고 찍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다차선 과속 감지, 다차선 과속 감지. 그 여러 차선에서 속도가 지나갈 때 감지를 하는 거. 그다음에 횡단보도 안전감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그 레이더를 써가지고 사람이 지나가는 형태로 이렇게 되면은 괜찮은 레이더 분야죠. 실제 이거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교통 레이더 업체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물체 감지 센서 5008기가, 10기가 이렇게 센서이고요. 요런 센서들이 존재를 하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그 UWB 레이더 개발 키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레이더를 개발하기 위한 키트, 그다음에 호흡 감지가 있고요. 호흡 감지 레이더 센서가 존재를 하고요. 그다음에 뭐 24기가 모듈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속도 측정용, 움직임 감지용, 속도 측정인데 이게 이제 요거는 전체 혼합 통합 모듈이고요. 요 밑에는 RF 모듈이기는 한데 속도 측정하는데 거리 값이 있어요. 거리가 이게 한 30m에서 속도 측정. 30m에서부터 오는 자동차를 측정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 MC1은 장거리용에서 150m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선 수위 센서가 있는데요. 이 천장에서 이렇게 거리가 값을 인지를 해서 지속적으로 수위 센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실 감지 센서 부분에서 요거는 이제 사람 아까 얘기 드렸죠. 회의실 같은 데서 제시 감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60기가 모듈을 쓸 수도 있습니다. 뭐 저희가 취급하는 제품이 실제 저희가 개발을 한 제품들이고요.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사용자 요구를 분석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레이더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만능이 아니다라는 거, 뭐 혼합 센서를 써볼 수도 있는 거고요. 적외선 센서랑 같이 해서 뭐 써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유연하게 해서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직진성, 반사성으로 인해서 전파 특성 고려를 해야 되고 실내외 주변적 환경도 고려를 해야 돼요. 예. 가격적 고려사항 말씀드렸지만 이제 레이더 센서가 싸야죠. 센서니까. 근데 단순한 요구 사항일수록 구현도 쉽고 가격도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안테나 설계 개발도 해야 되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그 형상을 넣었는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 다음에 신호 처리 방법은 이렇게 신호 처리를 하는데 이거는 뭐 추후에 교환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제 뭐 설명을 드리거나 하기는 조금 아마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뭐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은 그래서 로 데이터라고 하는 데이터를 받아서 그다음에 여기다가 필터 하나 쓰고 그다음에 FFT라는 연산을 해서 디텍션을 하고 클러스터링 해가지고 트래킹을 해요. 그러면 오브젝트를 분류를 하죠. 차량인지 아닌지 뭐 이런 식으로 차량이지만 이동을 하는지 정지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파악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펌웨어를 개발하게 된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테스트할 때나 생산을 할 때 이제 셋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도 뭐 저희가 문의를 해주시면 다 가능하거든요. 여기 이제 타겟 시뮬레이터이고 그다음에 그 쉴드 박스, 챔버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취급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테스트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또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그 비즈니스 전략으로서는 응용 분야가 명확해야 돼요. 한 분야로 명확하게 결정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파생 분야를 좀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를 통합 솔루션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뭐,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게 되면요. 그만큼 그 신호 처리의 복잡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은, 별로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AI 업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죠.
실내 제실 감시를 해서 행동 패턴을 분석을 해서 그 행동 패턴에 어떤 상황들이 나오면 그걸 서비스화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복잡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때부터. 왜 그러냐면 PC에서 신호 처리를 해버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고성능의 컴퓨팅 파워를 이용을 해서 그 MCU를 선정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 이게 이제 복잡도가 높아지면은 그 MCU의 사양도 높아지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좀 예, 잠재적으로 깔리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예, 그 질문 있으세요? 쭉 개괄적으로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조금 더 이제 살펴보려면은 이제 실제 이 모듈들을 사용을 해보면서 이제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지겠죠. 근데 실제 여러분들이 뭐 비즈니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나 네, 좀 보시면 좋을 분야예요. 모르면 못 찾으니까. 그래서 한 번씩 보시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돼요. 네. 뭐 개괄적으로만 얘기 드린 거니까요. 뭐 그냥 편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제 아마 설문조사 해주시면은 요 PPT 자료는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니까요.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하셔서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뭐 다양하게 그 세미나를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뭐 필요하신 그 세미나 내용, 뭐 기술이나 알고 싶으신 게 있으면은 수요가 되면은 제가 그걸 세미나화 하니까요. 아무거나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천천히 타이핑 해보세요, 다시. 한글로요. 네, 뭐 질문하실 거 다시 얘기해 주시면은 좋겠네요. 다시. 네, 뭐 질문이 없으시면은 오늘 세미나는 이것으로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